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딸에게 버림받은 아버지의 눈물 나는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내 이름은 이창호, 올해 61. 사람들이 말하는 평범한 중년 남자라고 불리지만 내 인생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 나는 딸 수연이를 사랑으로 키웠다. 아내는 내가 30대 초반, 결혼한 지 5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나는 그 순간부터 수연이가 전부였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수연이를 위한 사랑이었다. 수연이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나의 모든 사랑을 받았다. 그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을 때마다 세상은 행복 그 자체였다. 수연이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 존재가 어느 순간 내게 등을 돌리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수연이는 내가 바랐던 대로 대학에 합격했다. 나는 그때 세상에서 가장 기뻤다.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버지라는 느낌이 들었다. 수연이가 내가 바라는 모든 것, 내가 꿈꾸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수연이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나는 불안감을 느꼈다. 무언가 이상했다. 그때 결혼을 준비하는 수연이의 모습에서 내가 알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다. 수연이는 그와 결혼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 그저 점잖고 성실한 청년 같았다. 하지만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조금씩 다른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혼수 문제로 말이 많았고 사소한 일로 수연이에게 큰 소리를 치기도 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다. 수연이가 결혼 후 괜찮을까? 그 사람이 정말 내 딸하고 맞을까? 여러 가지 의문들이 나를 괴롭혔다. 수연이가 나에게 걱정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아빠, 결혼하면 그런 일들은 당연한 거야. 좀 이해해줘. 내가 잘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수연이는 자주 이런 식으로 나를 안심시키려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한시도 놓이지 않았다. 나는 수연이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만큼 자신감이 넘친다는 생각보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다. 내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수연이는 나를 안심시키려 했고 나는 그 아이를 믿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혼수 비용을 마련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다. 결혼식은 화려했지만 내 마음은 무너졌다. 그날 밤 나는 홀로 집으로 돌아왔다. 수연이는 결혼 후 아예 집에 오지 않았고 사위는 점점 무례해졌다. 나는 딸을 바라보며 내 마음 속에서 많은 것을 다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수연이가 점차 나와의 거리를 두고 사위는 나를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 내가 지금껏 모든 것을 다 바쳐 수연이를 키웠던 그 시간이 이 순간에 쌓인 배신의 무게로 짓눌리는 것 같았다. 그들은 나를 외면하고 나는 점점 더 그들로부터 멀어져 갔다. 이 모든 변화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수연이는 결혼 후 나를 점점 더 불편해했고 나 역시 그런 그녀의 태도를 점차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는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지만 결혼 후 나는 점점 더 외로운 존재가 되어갔다. 내 마음 속에서 수연이와의 거리가 느껴질수록 나는 그저 내 딸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며 내 자신을 위로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수연이가 결혼 후에도 나를 외면하는 이유는 단지 사위의 영향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수연이와 나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고 그 변화는 내가 느끼기에는 너무 갑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내가 딸에게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내 딸은 계속해서 나를 밀어냈다. 결국 나는 수연이와의 관계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인생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나는 자주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나는 내 인생이 얼마나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되었다. 수연이와의 관계는 점점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었고 나는 어느덧 고독과 외로움에 물들어갔다. 그 당시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은 집 한 채와 빚뿐이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그 대출금은 계속 쌓여갔고 나는 더 이상 갚을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몇 푼 안 되는 돈과 날마다 쌓여가는 빚뿐이었다. 결국 나는 집을 팔게 되었고 모든 것을 잃고 나서 거리에서 살기 시작했다. 노숙자가 된 나는 처음엔 길을 걸으며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나는 점점 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거리에서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고 나는 그저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다. 겨울이 오고 차가운 바람이 내 몸을 스쳐 지나가면서 나는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나의 존재 자체가 공허해지고 내 마음 속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듯했다. 그렇게 나는 겨울을 맞이했다. 나는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텼다. 찬 바람을 맞으며 나는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당시 내게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 어떻게든 살아남고 다시 예전처럼 수연이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뿐이었다. 한밤중 내가 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다. 얼어붙은 길 위에서 나는 한 명의 남자를 만났다. 그는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런 곳에서 뭐 하는 거냐? 그 말에 나는 어리둥절했다. 그 사람은 내가 정말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무언가를 이야기하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너 뭔가 할 수 있는 일 없냐? 그의 말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 사람의 말은 나를 깊은 생각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 만남은 내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살아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하며 나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 무언가를 해보라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는 나에게 일을 제안했다. 나는 그 일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비록 나는 거리에서의 삶에 지쳤고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 사람의 도움으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 후 나는 그의 도움을 받아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그는 나에게 처음엔 건설 현장 일을 시켰고 나는 그 일에서부터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면서 점점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 내가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던 시절이 지나가고 점차 내 삶은 나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그 사람은 나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었고 나는 결국 그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거리에서 살지 않았다. 그 사람의 도움으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기적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점차 내 삶은 변해갔다. 내가 처했던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 덕분이었다. 나는 그때부터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다. 나의 삶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던 나에게 그렇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 덕분에 내 삶은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내 이름이 언론에 오르면서 수연이가 나를 찾으러 왔다. 그 당시 나는 그 누구보다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당황스러웠다. 딸이 나를 찾은 이유가 무엇일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딸의 모습은 내가 알고 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 보였다. 사위와의 결혼 생활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딸은 그 모든 아픔을 나에게 털어놓았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울며 무릎을 꿇은 수연이를 바라보면서 나는 마음이 아팠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 아이는 알지 못했다. 수연이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다. 딸은 한때 밝고 건강했던 모습이 아니었고 이제는 마음속 깊은 상처가 드러나 있었다. 나는 딸아이가 겪었을 고통을 이해하려 했었지만 동시에 그동안 쌓였던 상처들이 쉽게 풀릴 리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줬고 너를 위해서 살았던 내 인생이었어. 그런데 왜 그렇게 나를 버린 거야? 내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원망이 그대로 터져 나왔다. 그동안 내가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지 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런 내 마음을 딸은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딸은 그동안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지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미안해요, 아빠. 나도 몰랐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사람과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 사람은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고 도박으로 모든 걸 잃었어요. 내 삶도 엉망이었어요. 수연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눈물로 쏟아냈다. 수연이의 말을 듣고 나니 나는 내 마음 속에 있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다. 수연이도 나와 비슷한 고통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은 나에게 돌아오려고 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울렸다. 나는 수연이가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이 너무나도 길었고 그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았다. 아빠, 내가 정말 미안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할게요. 제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수연이는 내게 다시 돌아온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수연이었다. 하지만 지금 딸의 모습을 보니 그 모든 것이 지나간 과거처럼 느껴졌다. 나는 수연이를 한 번 더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딸이 다시 내게 돌아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갈등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생각해 보았다. 나의 삶은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만큼 소중한 가르침도 많았다. 나는 내가 그동안 놓쳐왔던 것들, 그리고 내가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에 대해 생각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느꼈다. 수연이와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하려 했었고 수연이는 그동안의 고통을 나에게 털어놓으며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혀갔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는 없었다. 나와 수연이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다시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감정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 후 수연이와 나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수연이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내게 미안한 마음을 털어놓으며 나는 그동안 내 마음 속에 있던 상처들을 조금씩 치유할 수 있었다. 내가 그동안 상처받았던 것처럼 수연이도 그만큼 아픔을 겪었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손녀가 병원에 있을 때 병원비를 모두 지불했다. 수연이에게는 알리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너무 아파서 나라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수연이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내가 손녀를 돕는다는 것만큼은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위로가 됐다. 내게 남은 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하나씩 해나가야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수연이와 손녀와 함께 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았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모두 잊고 싶었다. 내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들이 내 삶을 비관적으로 만들었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만큼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을 정리하고 마당을 돌보며 일과를 시작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실하게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나는 한 번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느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수연이와 손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싶었다. 그저 물질적인 부분에서 그들을 만족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그들이 내게 느끼는 감정을 되돌려주고 싶었고,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이제는 과거처럼 떠도는 삶이 아닌 정착된 삶을 살고 싶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새로운 집을 구하는 것이었다.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며 전원주택을 알아봤다. 나는 그동안 조금씩 저축한 돈을 모아 마침내 경기도권의 한 외진 곳에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곳은 소박했지만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있었다. 마당에는 나무들이 가득하고 집 뒤로는 작은 텃밭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나는 손녀와 함께 그곳에서 살며 우리가 만든 작은 농작물들을 키우기로 결심했다. 집을 구입한 후 나는 매일 일터에서 나와 이 집을 손보고 다듬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작업을 하고 저녁에는 손녀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수연이도 점점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함께 시간 보내는 것도 즐거워졌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 모습이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평화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게 느껴졌다. 나는 끊임없이 일을 했다. 집을 꾸미고 손녀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고 밤에는 집안을 정리하는 일까지 모두 내가 맡았다. 수연이는 일을 하러 나가지만 저녁마다 집에 돌아오면 우리가 함께한 저녁 식사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우리가 서로 마주 앉아 먹는 식사는 그저 평범한 일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나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이었다. 손녀가 자라면서 함께 놀고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갔다. 손녀는 늘 내 옆에 있었고 나는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되었다. 손녀가 자라는 모습은 내게서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더욱 느끼게 해주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에도 불안이 찾아왔다. 나의 몸은 점점 예전보다 더 힘이 들었고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 피로가 쌓였다. 집을 꾸미는 일, 일을 하는 일, 그리고 손녀와 함께 지내는 일, 그것들 모두가 나에게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나는 몸이 아파도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생각에 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일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었다. 어느 날 몸이 너무 지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가 있었다. 그때 수연이가 나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다. 아버지, 오늘은 쉬세요. 몸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녀의 말을 들은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동안 나는 수연이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은 것이 아닌지, 딸에게 내게 기대하는 것이 너무 많았던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을 털어내기로 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일만큼 그들에게 기쁨을 주면 그걸로 충분했다. 수연이가 돌아갈 때 나는 잠시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손녀가 내게 할아버지, 오늘은 나랑 같이 그림 그릴래요? 라고 물었다. 나는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손녀와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작은 그림 한 장이었지만 그 순간은 나에게 너무 소중하게 다가왔다. 손녀의 웃음소리와 함께 나는 그동안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나는 그 순간에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삶이 내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갔고
나는 점점 몸이 나빠지는 걸 느꼈다. 때때로 몸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수연이와 손녀는 나를 챙기고 도와주었다. 나는 그들 덕분에 힘을 내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았고 그들의 삶에 얼마나 오래 함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수연이가 집에 들어오자 내가 조금 늦게 일어나니 그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 괜찮아요?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그때 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연아, 난 너희들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너희 둘과 함께한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내가 이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거야. 수연이는 잠시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그리고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내가 살아온 길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느끼는 것은 그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가 겪은 모든 어려움은 결국 수연이와 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오늘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들은 내 삶의 의미였고 그들을 위해 나는 끝까지 살아갈 것이다. 이제 나는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을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이 순간 수연이와 손녀와 함께 있는 것뿐이다. 그들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비록 딸이 잠시 나를 버렸지만 그래도 어찌하리 내 자식이고 내 딸이고 나는 그 아이의 아버지인 걸 내가 용서하고 내가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다시 내 자식이 나를 버린다 하여도 가슴은 아프겠지만 내가 아버지이기에 모든 사항을 가슴에 안고 남은 여생을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